청국장 가루. 와, 이거 먹으니까요. 피부도 너무 좋아지고, 그리고 장도 튼튼해지고. 근데 그거 아세요? 다이어트 하려면 장이 건강해야 되는 거, 그리고 몸도 건강해지는 거, 그게 기본이거든요. 그리고 맛도 너무 좋아요. 청국장 냄새 하나도 안 나요. 그리고 와, 이거 먹어보니까 한 끼 식사라도 끝내줍니다. 근데 이 가성비 대단한데요? 강원도 정선 옥수수밭에서 부처님과 비로 단감하셨네. 우리 수 아래 깨달음을 얻고 붓다의 길을 걸어가셨네. 천년부자를 만행하시며 양산동두사의 뜻도 하셨네. 해인사에서 성철스님 시봉하며 제2의 성철스님 유명세탄 송광사에서 주역재석 사주계의 대가 독보적 존재 육십갑자 천도제 정석 대아령 천도제 영도만 불구사례가 피함께하네. 나무와 밑탑을 관세음보살 동징출가 바가 눈이 오나 전국 사찰을 두루 다니시네. 붓다의 가르침 실천하시며 중생 구원길 열어가셨네. 사주의 정석 전해주시니 타의 추종불가 그 뜬 가르침 육십갑자 천도제 정석 대아령 천도제 영도만 불공사례가 피함께해. 나무와 밑가불 관세음보살 육십갑자 천도제 정석 대아령 천도제 영도만 불보살애가 피함께하네. 나무와 밑탑을 관세음보살. 나무관세음보살 용두사 관우스님입니다. 오늘은 자식이 이 말을 들으면 부모님한테 평생 잊지 못하는 이 5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릴까 합니다. 우리나라는 아마 유교 사상이 지금까지도 이게 내려오면서 살가분 얘기를 이제 부모님이 자식한테 못하죠. 하고 싶어도 마음속으로만 이렇게 생각하고. 돈일까요? 집일까요? 재산일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속마음에 아주 자식한테 오래 남는 부모님 말씀 한마디, 그리고
평생 잊지 못하는 이 자식으로 봤을 때는 평생 잊지 못하는 이 5가지를 소개할까 합니다. 첫 번째 이제 항상 고맙다. 자식이 부모한테 고맙다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자식은 당연하게 생각을 하죠. 반대로 항상 부모님이 자식한테 고맙다, 고맙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제 앞으로 바뀌어가지고 당연하다고 이제 생각할지 몰라도 자식은 이제 돈보다도 재산보다도 그게 오래 항상 부모한테 들으면은 내가 부모가 되고 난 뒤부터는 그 고맙다는 말을 깨닫는다. 지금 당장은 무슨 얘기인지 모르지만은 내가 언젠가는 부모가 되거든요. 어느 자식의 부모가 되거든. 그러니까 부모가 되면은 그걸 이제 나중에는 알게 된다. 그때는 돈보다도 재산보다도 내가 아주 소중하게 느낄 수 있다. 두 번째는 너는 참 고생이 많구나. 항상 이렇게 또 말을 해주면은 자식은 커도 늘 부모 앞에는 아이 같은 생각이 들죠. 그래서 더 인정받고 싶어 하고 그래서 수고했다. 참 고생 많았다. 그런 말 한마디가 지친 그 자식에 대한 그 위로를 해준다. 어떻게 생각하면은 그 자식이 부모한테 해야 되는데 부모가 자식한테 하면은 앞으로는 그게 부모가 늘 지켜줄 수는 없거든요. 늘 언젠가는 이제 돌아가시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항상 듣고 살면은 참 가슴이 와 닿지요. 그리고 세 번째, 나는 괜찮으니 너 삶을 살아라. 항상 또 그렇게 얘기해주면 부모는 이제 자식 걱정이고 자식은 부모 걱정이죠. 그래서 하지만 부모는 나는 괜찮다. 너 삶을 잘 살아라. 이렇게 말해주면은 자식은 이 죄책감에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느끼고 산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너가 있어서 참 든든하다. 이런 말을 늘 해주면은 자식이 설사 잘못을 했어도 우리 부모한테 그런 얘기를 듣고 자라는 사람은 언젠가는 반성을 하고 금방 변할 수 있는 마음을 갖는다. 참 어릴 때는 자식은 그래요. 어릴 때는 칭찬을 먹고 자라고 어린 데에서는 인정받으려고 이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항상 너는 참 네가 있어서 내가 참 든든하단 말을 항상 해주면은 자식은 참 얼마나 고맙게 생각했어요. 지금 당장 몰라도 나중에 나이가 들고 나면은 우리 부모님이 나한테 참 그런 말을 해주셨지 하고 또 내래 사랑입니다. 그렇게 들었던 사람은 애가 나중에 어른이 돼서는 또 자기 자식한테 또 이렇게 근데 우리 그 유교 사상에 젖어가지고 칭찬이라는 걸 몰라요. 그냥 속에 있어도 그냥 마음만 이렇게 있지. 그리고 잘못을 하면 또 꾸지람을 하죠. 잘했으면은 잘했다는 거를 이렇게 표현을 할 줄 알았는데 저도 마찬가지 부모님한테 뭐 좋은 얘기를 못 듣고 살다 보니까 그게 습관이 안 되게 많아요. 그리고 부모는 내가 있어서 참 든든하다. 이런 말은 어떤 칭찬보다도 그게 아주 그냥 오래 남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5번째는 늘 내가 니를 사랑한다. 가장 쉬운 말 같지만은 가장 어려운 말이에요. 그게 이제 부끄러워서 못하는 경우가 많지요. 부모가 돼서 너를 사랑한다. 이 말 한마디가 얼마나 자식한테 좋은지 모른다. 특히 우리 부모님 세대는 사랑한다는 말을 거의 안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표현하기가 너무 이상한 거야. 그래서 특히 남자 거사님들이 자식을 내적으로만 사랑하고 있지만 말로는 표현을 못하죠. 그래서 늘 말로 좀 해주고 세월이 흐른 뒤에 많은 자녀들이 그런 거를 지금 5가지를 참 듣고 싶어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5가지만 생각해 가서 내가 이렇게 항상
속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겉으로 표현을 한다면은 또 자식뿐이 아니라 내 후배들, 내 또 친구 자식들한테도 이런 얘기를 해주면은 그 자식이 아 우리 아버지보다 낫네. 그리고 내가 이 다음에 커서 자식한테도 내래 사랑을 할 수 있다. 오늘 꼭 명심을 하시고 이런 말을 좀 사랑한다. 너가 있어서 참 좋다. 이런 말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사님. 예, 간혹한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본문은 이 부모의 입장에서 내리사랑, 이 사랑한다는 말을 많이 해줘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참 우리나라의 문화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 사랑한다는 표현이 굉장히 조금 야박합니다. 이 김치 인심은 참 후한데 우리 국민들의 이 마음 씀씀이가 근데 이 자식하고 이 부모 간에 또는 또 부부 간에 남편과 부인 간에 이 사랑한다라는 이 참 표현이 참 어려워요. 특히 이 경상도 사람은 저도 경상도 사람입니다만은 우리 간호사님도 경상도지 않습니까? 예. 이 경상도 사람들의 특징이 뭐 부인이고 남편이고 다 무뚝뚝하고 부모고 자식이고 다 무뚝뚝합니다. 그게 지역의 색일 수도 있고 한데 또 속은 또 참 깊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부인이 아프다. 그럼 남편이 아무 소리도 안 합니다. 안 하다가 약국 가서 이 약 이렇게 받아와가지고 약 머리맡에 살짝 놓고 나가죠. 이 경상도 남자들 그렇죠. 특징인데. 자, 근데 이제 이게 이 가족 간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 이제 사회 구성원도 우리가 이제 국가로 보면은 대통령이 이제 어버이 역할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국가로 보면. 그리고 정당으로 보면 당 대표가 어찌됐든 나이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또 어버이 역할을 하는 거고. 그리고 또 이 법원으로 놓고 보면은 대법원 원장이 사실 또 어버이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요즘 지금 뭐 조희대 대법원장의 얘기들이 심심치 않게 지금 정치권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마치 뭐 태풍이 막 금세 생겨나고 소멸하고 생겨나고 소멸하듯이 이 조희대 대법관 많은 분들이 지금 우리 특히 보수 진영에서는 이분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되게 궁금해 많이들 하시거든요. 자, 조희대 대법관 어떻게 될지 매우 궁금한데 그 얘기는 잠시 뒤에 여쭤보도록 하고 이 국민의힘에서는 이 어버이 역할을 이제 장동혁 대표가 하는데 이 장동혁 대표가 어버이 역할하기엔 나이가 어려요. 이 정치적 선수라 그러죠. 1.5선밖에 안 되다 보니까 이 중진들, 이 5선 국회의원들이 보기에는 조금 야 이거 뭐 불편함이 많이 있나 봐요. 보니까 뭐 대표적으로 6선의 조경태, 5선의 권영세. 근데 지금 그래도 이 장동혁이가 보수를 재건하겠다고 징계위원회에서 이 문제가 있는 4명의 국회의원들을 향해서 중징계를 했습니다. 근데 그 중징계와 관계돼서 역시 5선이죠. 나경원 의원하고 또 5선의 김태호 의원, 양산 지역구의 김태호 의원이 그거 좀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조금 좀 봐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그 중징계에 대해서 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뭐 김태호 의원이 갑자기 툭 튀어나와서 깜짝 놀랐을 건데 이 김태호 의원은 지금 들리는 설에 따르면은
이재명 대통령 골프를 쳤다라는 그러니까 주인공이기도 한데 뭐 6월달에 했다더라고요. 지난 달인데 그거 다 숨기고 있다가 누군가가 터뜨린지 모르지만은 이 시기에 한번 이거 터뜨려 보자. 뭐 국민의힘이 지금 내분에 휩싸여가지고 지금 저쪽에 막 지금 공격을 하고 어떻게 하든지 이 단일 대우를 조직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참 이런 걸 터뜨리고 그리고 이제 김태호 의원 같은 경우는 정치 이력을 보면은 경남도지사를 2번 했어요. 도지사 했죠, 그렇죠. 2번 하고 국회의원을 아마 제 기억으로는 한 3선 국회의원을 3번을 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이명박 정부 때는 국무총리 지명까지 받았다가 낙마했어요. 그때 뭐 한참 시끄러웠지. 예. 예. 그러니까 그 직전에 갔는데 그냥 사진 한 장 때문에 예. 사진 한 그때 장 당시 때문에 야당이 그냥 그렇게 막 해제했잖아요. 결국 낙마를 했는데 그때 이제 40대 총리가 나오냐 마냐 해서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만은 그 사진 한 장 때문에 결국은 또 인생이 꼬여버렸는데 그럼 이렇게 정치 이력을 보면 이 김태호 의원하고 지금 장동혁 대표하고는 이게 비교가 안 됩니다. 비교가. 그렇죠. 경남도지사 2번 했죠. 국회의원 3선 했죠. 대통령 국무총리 지명까지 받았죠. 근데 이 김태호가 대통령 후보군에 올라가는 단 한 번도 없다라는 사실이 또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다분히 이 장동혁에 대해서는 좀 불편한 신비가 그런 걸 뭐라 그러죠? 경상도 말로 뭐 속에 꿍한 게 있다? 옹졸하다? 자 어쨌든 일단 근데 이렇게 보면은 그 제가 한 20년 전에 그러니까 그 경상도 그 창원에 살았잖아요, 제가. 예. 근데 김태호 이 사람을 내 먼 발치에서 봤어요. 그때는 그럼 도지사였겠네. 네, 키가 컸어. 아주 키가 내가 커요. 볼 때는 키가 크고 얼굴이 그냥 허여멀겋더라고 뭐냐. 그리고 눈매가 그냥 그 보통 눈매가 아니에요, 이분이. 그래서 그때 당시만 해도 뭔가 큰 일을 하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역시 지금 보면은 유식갑자를 지금 보면 이따가 이제 뭐 얘기하겠지만 유식갑자 보면 모든 게 이제 충이 붙어가지고 이거는 뭐 좀 안 되는 편이다. 어느 정도 선에까지는 가는데 그게 마지노선이다. 그게 한계다. 나는 이렇게 또 생각을 하네요. 지금 뭐 장동혁 대표가 지금 이 개혁을 하려고 하는데 아주 이 자기네들이 이 완전히 이 장동혁 대표 마음대로 하면은 이 사람들은 이제 낙마가 되거든. 도저히 정치판에 떠나야 되거든. 그러니까 아마 최후의 발악을 하지 않는가. 그리고 나경원 의원이 나는 어제도 그렇고 그저께도 그렇고 며칠 전에도 얘기를 했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지금 이진숙처럼 화끈하게 이렇게 막 이렇게 우파가 아닌 것처럼 내가 항상 그랬거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지난번에 그 바른미래당 그 의원들이 그 뭐 한 6, 70명이 나갔잖아요. 나가면서 나가진 않았지만 나가는 듯 탈당을 했거든요. 나가는 듯 탈당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거기는 안 갔어. 안 가고 계속 여기 남아 있으면서 좀 안 좋은 소리를 했다. 집권당은 안 좋은 소리를 했다. 그래 역시 그 뿌리는 뭐 지금 한참 하고 있는데 온 국민이 다 이 보수 국민들이 다 장동혁한테 참 잘한다고 하고 있는데 그거 봐요. 또 뜨뜻미지근하게 또 뭐 잘못됐다 또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 그 사람들은 확실한 해당 행위를 했다. 진종호하고 조경태는 확실하게 했다. 그리고 두 사람도 그렇고 뭐 앞으로 이렇게 부산이고 돌려차기돼 있다. 그것도 뭐 진짜 그 사람 면전에도 되고 그 당사자 면전에 되고 했을 때는 아주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말은 안 해도. 이게 국회의원 자격이 못 된다.
하여튼 나경원 의원도 이래 보면은 지금까지도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마 이게 바로 태클 거는 거거든. 그래서 좀 이제 반성을 좀 많이 해야 된다 생각이 드네요. 자, 이 똑같은 중진입니다만은 뭐 김태호, 나경원, 조경태, 권영세 똑같은 중진입니다만 안철수는 생각과 다르게 아유. 심지가 지금 아유, 굳어요. 아유 놀랬어요 나는. 예? 요번에 아주 그냥. 안철수의 아유. 진짜 모습이 확 드러난 건지 응? 예상을 띄었고 저는 이 꿈을 꾸지 않는가 하고서는 이거 한번 꼬집어봅니다. 아이고 내가 안철수 지금 누구보다도 아주 그냥 여러 몫을 하고 있어요. 근데 안철수가 이런 얘기 했던 게 한번 내가 참 이 기자회견 하는데 보니까 폭당 출신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나는 그게 무슨 뜻인가 했더니까 그 폭당 출신이라는 게 그 함은경이 그 사람이 옛날에 아주 그냥 극좌파였거든. 그래서 구롱가 어디 거기 지금도 당협위원장을 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 또 김경률이 그 회계사인가 그래. 그것도 아주 그냥 아주 좌파다. 그것도 한지하죠. 한지하도 꼭 보면은 그 한동훈 옆에 따라다니더라 아주 그래도 분탕을 저질러 그랬지. 이 하나갑이 조카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이런 사람이 있는 동안에는 이건 안 된다. 안철수가 그냥 제대로 얘기했죠. 복당 출신. 좌파에서 온 복당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을 정리를 안 하고는 안 된다. 아주 그런데 안철수가 과거에 뭐 그런 일도 있었지만은 이 윤석열 국회에서 윤석열 탄핵 그 시킬 때 그 자리에 딱 앉아 있었다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은 끝까지 윤석열 대통령 그 표를 찍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끝까지 그 자리에 탄핵할 때 그 자리를 지킨 거 보면은. 근데 지금 와서 이런 얘기를 할 때, 나는 참 이 빚을 지금 다 갖고 있다. 이 말 한마디에, 이 복당 출신 말 한마디에 얼마나 힘을 받는지 지금 우리 우파들이 그 우파가 그냥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 아주 오수한 사람을 우파라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우파들이 봤을 때 지금은 안철수만큼 진짜 잘해주는 사람이 없다. 저 마음이 지금으로 봐서는 변치 않을 것이다.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하네요. 아니 한지아 의원이 하나갑 대표 조카더라 조카. 아니, 그러니까 꼭 그 뭐 할 때 옛날에 한 2년 전인가 그 한동훈이가 이거 가면 꼭 한지하고 옆에 따라다니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지금도 분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내가 얘기한 게 아니라 그걸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안철수가 기자회견하는데 그 얘기를 잠깐 하는데 나도 그 처음 들었다. 하나갑 조카더라고요. 하나갑이 누구예요? 김대중 그 오른팔 아니에요. 지금은 뭐 이렇게 좀 물러나 있지만은 참 그런 사람들이 내가 봤을 때는 이 국민의 힘이 지금 뭔가 모르게 지금 안 맞아. 뭔가 모르게 이 옷을 아주 큰 걸 입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맞지 않? 이 정체성이 안 맞는데 어떻게 그냥 그러니까 언젠가는 저 한동훈 같은 사람이 나타나면은 거기에 다 휩쓸릴 사람이라.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이 우파가 봤을 때는 혹시 저 사람들이 민주당 이중대가 아닌가 이렇게 다 의심을 하죠. 합리적인 의심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런 게 있더라고. 또 보니까 박인규라고 있어요. 그 지금 뭐 이 젊은 이 책임 당원인데 그 사람이 뭐 2만 명인가 뭐 이렇게 장동혁 대표 내쫓으려고 그 서명을 받은데 그것도 가담했는 것 같더라고. 박인규라고. 박인규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이래 봤더니까 김문수 대선 후보 때
정책기획실장을 한 사람들이라고. 그러니까 김문수도 이상하게 좀 나는 그 라오스에서 참 이 선물을 받고 좋게 봤는데 뭔가 모르게 옛날에 그 민중당이라고 아주 그냥 극좌판이에요. 거기서 넘어온 그 이 사람인데 이 박인규도 그 기자회견 해가지고 그런 걸 보면은 뭔가 모르게 이 사람들이 이 장동혁 대표를 지금 너무 잘하고 있으니까 자기네들은 그러니까 뭔가 모르게 지금 제거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여러 차례로 뭐 동서남북 또 중앙에서 협경을 하지 않을까. 그런데 장동혁 대표는 벌써 이 국민의힘 당원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들쑤셔도 무너뜨리지 않을 것이다. 내가 봤을 때는 60갑자를 봤을 때는 내년 8월 달까지 당대표 임기인데 그때까지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네요. 자 이쯤에서 그러면은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 앞으로 진로가 어떨지 매우 궁금해지는데 일단 60갑자를 한번 조희대 대법원장 60갑자를 한번 정리해 주시고 앞으로 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진로가 어떻게 될지 한번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희대 그 대법원장이 나이가 이렇게 좀 있어가지고 원래 임기가 6년인데 4년 6개월 밖에 못한다. 이렇게 그때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국회 동의를 받았을 때 누구든지 이 국회에서 저쪽에 민주당 쪽에서도 참 환영을 했던 분이에요. 깨끗하고 그동안에 정치적으로 휩쓸리지 않았던 분이거든. 그래서 이분이 27년도 6월에 이제 그 퇴임하는 걸로, 그러니까 내년 6월이죠. 퇴임하는 걸로 이게 돼 있는데 어떻게 하든지 지금 그 보세요. 내가 쫓으려고 그랬잖아요. 왜 말을 안 들으니까 이거는 내가 쫓을 일이 아니다. 상권 분립이 엄연히 존재해 있는데 행정부에서 입법부에서 뭐라고 이게 사법부를 건드리느냐. 이분은 이 60갑자를 봤을 때 이 화가 많아요. 화가 많고 또 그 이 월지에 이 말이 있기 때문에 올해 그 병원년 말하고는 아주 합이 드는 해다. 그리고 일지에도 유금이 있기 때문에 이분이 아주 강단이 있는 분이다. 누가 뭐라고 그래도 이분은 흔들리지 않고 나가는 앞을 내다보고 나가는 사람이다. 절대로 끌어내린 데서 끌어내릴 사람이 아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런 일지에 그러니까 유금에 또 월지에 오화가 있을 때는 올해 또 병원년 화가 또 이렇게 같이 합세했을 때는 이분이 예를 들어서 뭐 그럴 리가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탄핵이 된다면은 대권 주자로 올랐습니다. 난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제발 대권 주자로 안 되시게끔 뭐 나이도 뭐 얼마 안 됐지 지금 뭐 닥티면 70인데 아주 충분히 트럼프 비교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사람이다. 대권은 자기가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에요. 뭔가 모르게 이 세력들한테 또 이렇게 올라서게 되고 그런 거니까 시대가 불러내죠. 시대가. 그러니까 이제 시대가 부른다 그러죠. 그러니까 좀 재판을 할 수 있게끔 이분이 아마 가을 가면은 큰 뭔가 모르게 자기 색깔을 내지 않을까. 그 색깔을 내는 거는 재판을 아마 신속하게 빨리 하라는 그런 거겠죠.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물러서면 절대 안 됩니다. 지금 우리가 양승태 그 대법원장 했던 분이 지금 뭐 어떻게 된지 모르지만은 그분이 내가 보니까 끝까지 갔던 분이에요. 그럼 무죄 받았잖아요. 그러듯이 이분도 참 이 체구는 뭐 이렇게 빼빼 말랐지만은 이 사법부를 위해서 이분이 무너지면은 이 사법부가 다 무너지거든. 그러니까 절대로 누구의 그 입김에 흔들릴 사람이 아니다.
생각해요. 그래서 화가 많기 때문에 충분히 그 불을 다 태울 수 있다. 단지 이제 목이 없는 게 그게 이제 흠인데 어떻게 보면은 이거 뭐 하루 아침에 날릴 것 같지만은 절대로 못 날린다. 그럼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이 60갑자에는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게 숨겨져 있습니까? 아, 있죠. 대권 주자에 예, 있죠. 이 화가 많기 때문에 이 일지에 유금이거든요. 유금이 들어와서 화가 있기 때문에 괜찮고 또 시주에 보면 신금이에요. 신금에서 이분이 뭐 보면은 살이 든 게 없어요. 근데 아까 김태호 얘기를 잠깐 했지만 김태호는 얘기를 보면은 충살이 많이 들었어요. 호대는 참 멀쩡해도 뭐 이렇게 눈치를 봐야 이렇게 충이 많이 들면은 왜냐면은 연지하고 월지에도 충이 들고 인신이거든요. 또 여기 보면은 일지 월지하고 또 일지에 또 이렇게 또 충이 들고 또 일지하고 시지에 또 이렇게 충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어느 단계 한계가 거기에 마지노선이다. 그러니까 그 도지사까지가 그 최고 올라갔다. 근데 이 조희대 이 대법원장 보면은 충살이었기 때문에 그냥 조용한 입장에서 자기 마무리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뭐 대권 후보도 충분히 될 수 있죠. 그러니까 무조건 요번에 저 민주당 쪽에서 나오잖아요. 지금 뭐 탄핵한다는 뭐 지금 보니까 과거에 윤석열 대통령 일 못하게 29번이나 탄핵했잖아요. 그 무슨 일을 해? 그래 놓고 지금 탄핵 얘기는 한마디도 안 꺼내고 지금 그 헌법에 나와 있는 그 뭐야 그걸 계엄을 했는데도 그걸 싹 묻어버리고 그냥 내란 죄로 그냥 원래는 이 피고가 확정이 안 된 이상은 그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근데 모든 사람들이 그냥 내란범 이러니까 꼭 내란범 아직도 2심도 아직 안 간 거예요, 그게. 그런데도 이 국민들이 그래도 마침 그래도 그 10, 20, 30 세대 이 젊은 청년들이 들고 일어나서 깨달아가지고 참 그걸 알았기 때문에 그래도 이 윤석열 대통령이 그래도 감옥에 있지만은 그래도 이 국민을 믿고 이렇게 든든하게 그냥 감옥 생활을 하시는 거라. 예, 끝으로 이제 백중절 정말 며칠 안 남았습니다. 백중절 광고 말씀 듣고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아, 참 이래 보면은 참 여유가 있으면 이 등을 킬 사람들이 진짜 많네요. 보니까 우리나라에 참 먹고 살기 한 거를 극복을 해준 박정희 대통령, 그 다음에 유경수 영부인, 또 지금은 조금 이렇게 물러나 있지만은 그래도 태풍의 아주 한가운데 계시는 그 장동혁 국민의힘, 또 이 조희대 이분도 지금 국민의힘에서 많이 또 힘을 실어주더라고. 그래서 이분들을 꼭 우리 절만 아니라 이 다니는 그 절에 등이라도 밝혀가지고 이분들이 힘을 낼 수 있게 등을 좀 많이 좀 밝혔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성불하십시오. 지리산에서 전통 방식의 국산 콩으로 만든 천국 분말 먹어보니 정말 속이 편안합니다. 장 튼튼, 몸 튼튼, 진상 명가 천국 분말이 최고입니다. 010-5519-2231